선생님께서 지금 제일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 이 크로스오버에 대해서 한번 네. 좀 여쭤보고 싶어요. 팝스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 이 차이가 뭐예요? 일단 오케스트라 음악을 봤을 때는 팝스 그러면 아예 팝스 곡들이 있어요. 팝스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차이콥스키 뭐 발레 곡을 네. 뭐 밴드를 들어간 팝스 오케스트라에서 브라스와 밴드가 해서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팝스 지휘자라고 말하지 않는 게, 크로스오버 뮤직은 어떤 장르든 네. 그 음악과 융합돼서 새로운 곡을 만들고 재편곡을 하고 또 새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로스오버에 관심을 가지게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처음에 뭐 락을 말씀드렸는데 네. 그 전에는 사실은 저는 포크송 음악을 좋아해서, 포크송 기타? 네. 네. 그래도 뭐 교회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뭐 너에게 난 나에게 난 뭐 나에게, 이런 네. 식으로 뭐 그런 걸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타와 밴드 음악을 사실 제가 좋아했던 거고, 그래서 악기들을 다 다루고, 그러니까 포크송, 뭐 락, 뭐 퓨전 재즈, 블루스 뭐 이렇게 이제 음악을 이제 하게 된 건데, 실제로 지금은 그래요. 우리가 어차피 클래식도 한 장르이고 모든 음악의 시점은 저는 클래식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파생돼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장르로. 네. 그래서 다 하다 보니까 음악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뿌리는 스타일이 똑같죠. 틀리고. 네. 그래서 계속 뭐 지휘를 공부하는 와중에서도 어떤 뭐 재즈 페스티벌 있을 때는 뭐 베이스 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네. 곡에서는 지금도 그래요. 1년에 한두 번씩은 뭐 제 주위에 뮤지션들 공연 가면 관객석에 있으면은 현감도 올라와서 같이 잼 한번 한번 해. 하시죠. 가서 한번 하는 거고. 그럼 이 크로스오버의 뭐 매력? 아니면 가치? 이건 뭐가 있을까요? 이 사회에서 이걸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건지, 역할이 저는 뭔지. 가치라는 부분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히 우리가 1600년도, 1700년도에 만든 곡을 재해석하는 것 1번이에요. 그 지휘자로서. 근데 이제는 뭐냐면 현대적으로 맞게, 또 융합 뭐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실질적인 문화예술의 융합을 바라볼 때 꼭 이게 음악 장르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오페라, 뭐 발레를 하는데 꼭 PT에 내려가서 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야외에서 뭐 조명과 콜라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레이저와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그 다양한 것에 대한 크로스오버에 대한 그 좀 열리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네. 이게 그러면 앞으로 사회적으로 역할이 점점 커지고 더 대중화된다고 보세요? 예. 발전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뭐 클래식과 이런 조화가 아니라 문화 예술의 융합은 필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하는 복고도 있지만, 단순히 복고가 뭐 옛날 거 다시 그대로 가는 건 아니죠. 재생이 되는 건 아니니까. 현대적으로. 네. 네. 재해석되고. 그게 뭐 패션으로 갈 수도 있고 음악으로 갈 수도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요새는 음악 감독 지휘자의 타이틀보다 그냥 감독으로 불려지고 프로듀서로 불려지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좀 기획하고 그런 좋은 사람들을 발굴하고, 수 있는데, 네. 발굴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싶은 거여서 우리 크로스오버의 굉장한 그 강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베트남 쪽에서는 음악계 박항서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국제문화교류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은 어떤 기자분이 한번 쓰셔서 그 이후에 계속 나오는데, 음악계 박항서다. 정말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 감독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오히려 이 말을 쓰지 말아달라고 막 전화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기자들께. 근데 기자들이 좋아하잖아, 이런 단어들. 근데 네. 뭐냐면 이게 그 국제 콩쿠르 이후에 제가 저는 처음부터 아세안 국가에서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인연으로 베트남 쪽에 있는 국립대학과 컨택이 돼서 그냥 단순히 첫 학기에 그 초빙 교수로 가는 거 하나였고, 그거를 우리 오케스트라와 아까 말씀드린 그 음악연구소에서 그래 뭐 첫 학기 정도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편하게 간 건데, 막상 가서 그분들의 현실을 보고 진짜 마음으로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갖게 되니까 헤어질 때 다 우는 거예요. 수업하다 그 와중에도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학교 강사 선생님이. 네, 강사 선생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위해서 이렇게 와서 수업해주는 거 너무 고맙다고. 한국에서 멀리서 오셔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그게 끝인 줄 알았으니까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온다는 말은 못하죠. 나도 내 일이 이렇게 많은데 뭐 베트남에서 살 수는 없어요. 살 수 없으니까. 근데 베트남 교육부 관계자와 다른 학교 뭐 총장님 이런 분들이 이 사연을 듣고 이메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손성훈 감독님, 뭐 우리 학교에서 당신은 초빙 교수로 하고 싶은데, 우리는 당신이 했던 베트남 국립음대처럼 최고의 학교도 아니고 저기 로컬에 있고 작은 학교다. 혹시 저희를 위해 와주실 수 있습니까?
음악 하시잖아요. 그 메일을 받고 안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현지 로컬, 외국인이 없는 도시, 한국인은 아예 없어요, 거기에. 그런 데를 가서 이제 초빙 교수를 하게 되다 보니까 작년에 세 군데서 제가 교수를 하게 된 거예요, 초빙 교수로. 1, 2학기. 한 군데는 1학기만, 한 학기 한국, 두 군데는 이제 두 학기를. 아니, 그럼 첫 스타트가 어떻게 베트남을 가시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막 저를 모셔간 줄 아는데, 제가 베트남 네. 대학교에다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국립음대 내가 뭐 이런 스펙이 있고, 그 지휘과, 오케스트라 합창, 작곡가 수업, 뭐 때로는 앙상블 수업 할 수 있는데 초빙 교수로 내가 한번 가고 싶다. 교육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베트남 한번 와라 미팅하러.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이메일 하나로 시작한 거예요? 네. 네, 그 이메일 답변도 다 없더라고요. 나중에 막 전화하고 계속 막 보내고 그렇게 했죠. 아, 한 번만 그냥 이메일 보내신 게 아니라 꾸준하게. 네, 나중에는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걸로 통해가지고 뭐 친구의 친구 통해가지고 막 한번 메일 좀 보게 해주라 막 하고 막 그렇게 했죠. 아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외파 출신 음악가가 아니라서 네. 어떻게 역으로 어떤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가서 교육한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아 국가 중에 베트남을 일본으로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박항서 감독님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했으니까 예. 그 효과를 좀 받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았으니까. 또. 좋았고 제가 있을 때 우승하고 막 이러시니까 아, 진짜 타이밍 너무 잘 맞았다. 와막 박항서 아냐고 그래서 네. 감독님 내가 너무 존경하지. 네, 나는 그분을 알지. 그렇지. 그 분들의 그런 문화? 네. 이런 것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전 준비를 하셨었어야 될 것 사전 같은데.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했어요. 아, 그래요? 국제문화교류 하시는 분들이랑 저랑 좀 다르겠지만 저는 처음 했고 민간단체에서 순수하게 그리고 우리가 민간단체가 만든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 어떤 한국에서 살고 계신 베트남 학자가 있으세요. 어디 뭐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가족들 또 그분의 친구들을 통해서 베트남 가기 전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교육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죠. 좋아하는 음악 수준들 이런 거 다 이해하셔야 그거를 되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준비를 다 했어요. 네. 그리고 가기 전부터 보냈어요. 예를 들면 베트남에 이선희 같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 국민 가수. 우리나라 치면 뭐 2년 아니면 네버엔딩 스토리 같은 곡이 있으면 그걸 제가 편곡해서 아마 제가 뭐 클래식 음대도 있었고 실용음악과 교수도 있었고 사범대 교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커버한 거를 보냈죠. 혼자 원맨 밴드로 한 곡을 혼자다. 건반 두 파트 그리고 기타, 베이스 그래서 이걸 편집해가지고 베트남에 한번 딱 뿌렸는데 이제 그게 막 이슈가 되면서 저라도 오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열정과 능력 갖고 계셨으니까. 저는 그냥 너무나 쉽게 그냥 국제 콩쿨 2위 정도면 그냥 다 모셔갔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지 정말. 않아요. 왜냐면 그 베트남 사람들이 알고 보면 너무 순수하고 굉장히 열정이 많아요. 저희 어렸을 때 우리가 생각하던 스승님 있죠. 네. 정말 우리 스승님, 우리 옆집의 교수님, 존경하는 분 이런 마음이 생기고 나면은 엄청난데 이제 그 전에는 외국인들과의 그 교류가 왜냐면 이벤트성으로 한두 번 하는 거 특히 국제문화교류는 한 번 왔다가 그렇죠. 지속되지 못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처음에 정을 안 주는데 저는 9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매일 했어요. 열 몇 과목을 1교시 클래식 작곡, 2교시는 뭐 앙상블, 3교시는 뭐 재즈 보컬, 뭐 4번 뭐 레코딩, 뭐 합주 거기 베트남 교수님 그러더라고. 이렇게 수업 강의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자기가 베트남에서. 거의 뭐 초등학교잖아요. 우리를 치면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진심이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베트남에 갑자기 수업 때 뭐 이렇게 카메라가 오고 그러면 저는 그냥 뭐 스케치 하는 건가 보다 했는데 그게 이제 뉴스에 방송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은 이제 언론에서 제가 조금 많이 알려졌는데 그쪽은 방송국. 뭐 정말 메인 프로 토크쇼 뭐 VTV, 뭐 얀잔, 뭐 그냥 국민 방송 그리고 뭐 제 미니 다큐, 그러니까 뉴스랑 이런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베트남의 국민성은 어때요? 국민성이요. 네. 당연히 관광지에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글로벌하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베트남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죠. 저한테 네. 굉장히 순박하고 10명 중에 9명이 가수예요. 그렇게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음악성이 좋군요. 어느 카페에 가면은 기타랑 카혼이나 피아노가 있어요. 그럼 제가 베트남 레퍼토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기타를 갖고 와서 피아노 두고 딱 치는 순간 콘서트장이 돼요. 2시간 해요, 그렇게. 그러면 제가 하고 있으면 페이스북 통해서
제 베트남 뭐 있어요. 자오스손, 뭐, 약지영손 있거든요. 이 사람이 여기 카페 와 있다. 그럼 거기 뮤지션들이 여기로 와요. 오토바이가 막 와요. 가수대가. 그리고 같이 공연해요. 사람들이 노래하고 흥이 굉장히 많아서 카페에 춤추고 노래해요, 같이. 그 생활이네요. 예. 우리가 이제 베트남도 그렇고 많은 숱한 전쟁을 또 억압과 약탈을 많이 당한 민족일수록 그런 한을 음악으로 좀 승화시키지 않았나. 흑인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봤을 때 역사에는 아픔을 가진 민족일수록 음악성과 노래에 대해서 더 우리가 더 강점을 갖고 있지 않나 한번 공통점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손성동 콘서트가 있어요, 베트남에. 뭐냐면 제가 또 실용음악과를 처음에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과 거기 이제 뭐 교사들과 해서 제 워크숍을 하면 제가 이제 한국 베트남 국제문화교류 손성돈 뭐 교수의 워크숍을 하고 중간에는 항상 후반부에는 밴드 공연을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향후에 이제 그 다음번에 가니까 진짜 현지 뮤지션들이 오고 공연이 커진 거예요. 처음에는 한 150명, 200명 정도로 했는데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갈 때는 이제 미리 프로그램 주고 제가 총감독을 하니까 편곡이랑 뭐 연주도 해요. 어떤 곡은 건반, 어떤 곡은 막, 어떤 거는 뭐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150명이었던 게 600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00명이 되고 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가로수나 이런데 막 현수막 보면 뭐 나훈아 선생님, 조용필 선생님들 공연하면은 막 현수막 걸려있죠. 홍보대 제 얼굴이 다 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 포토존이 있고 막 이 벽만한 제 사진이 있어. 이거 뭐죠? 내가 뭔데? 그랬더니 당신 오는 거 우리 환영하려고. 그 콘서트장을 제가 콘서트장 가기 전까지 연습을 한 2주 정도 하잖아요. 그 팀을 만들어서 하니까 콘서트장에 갔는데 없어요. 어디에 여기가 다예요. 야외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콘서트가 돼서 그 지역 정부나 지역 문화체육관광부 그 학교가 아예 뭐 약간 뭐 전국 노래자랑은 아닌데 어떤 그 고장에서 되게 중요한 콘서트가 돼서 관객들이 어마무시하게 왔는데 제가 나중에 너무 감사했던 건 아직은 거기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사람들 모이는 거에 대한 굉장히 허가나 이런 게 되게 그렇죠. 있는데 아마 저를 팔로우를 하시고 검토를 하셨는데 저는 몰랐지만 그거를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키워주자. 그래서 공연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허가를 해주셨군요. 이러니까 그냥 음악계 박항서란 말이 여기서 붙는 거죠. 근데 박항서님까지는 안 네, 어쨌든 그 정도의 그 베트남 분들이 선생님에 대한 진심을 잘 이해한 것 같고 또 좋은 기회를 또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뜻깊은 일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